오늘은 샘드린 경력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저는 이제 샘드린을 오랫동안 했었죠. 네, 한 12년을 했었거든요. 12년을 하면서, 물론 후회된 때도 많았고, 그만두고 싶다는 때도 정말 많았었고, 그랬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지금에 와서 보니까 내가 그때 어떻게든 그만두지 않은 거에 대해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무대리는 처음에 되게 박봉이에요. 네. 근데 저도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되게 적은 급여로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는 저는 이제 불만이 없었던 게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다만 나를 써준다고 하는 이러한 회사가 있다라는 거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저는 바로 입사를 했고, 그때는 관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었어요. 그냥 그 일이 조금 처음에는 재밌었거든요. 아마도 이제 저는 그 업무랑 좀 맞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 힘든 일 정말 많았습니다. 네, 힘든 일이 없이 그냥 맞았다라고는 할 수 없겠죠. 근데 제가 일을 해보니까 나는 이제 내 적성에 그게 맞았다라는 게 이제 지금도 세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고 이제 그걸 가지고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맞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이 일이 비전이 있느냐라고 이제 문의를 해요. 비전이 있냐라고 하면은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는 거는 이게 박봉이고 어쨌든지 간에 직원으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네, 월급 받아야 되고. 근데 어떤 일이든 간에 내가 사장이 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직원이죠, 계속. 네, 월급 받고 똑같지 않나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그런 글들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다른 업무하고 되게 다르게 생각을 해요. 그냥 이거는 직업 중에 하나인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이제 커뮤니티 카페가 너무 잘 돼 있어서, 활성화가 돼 있어서 소통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이제 안 좋은 얘기도 많이 보게 되고 많이 듣게 되고 하다 보니까 꼭 걱정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정말로 완전 밑바닥에서부터 일을 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세무대리인이라는 직업을 되게 높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세무사가 되지 않는 이상 내가 세무 업무를 배울 수 있는 거는 세무대리인이거든요. 이제 저는 머리가 그렇게 좋지를 못해서 공부를 어렸을 때 잘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무사를 못 땄죠. 근데 그때는 또 따려고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뭐 세무사는 아닙니다. 네. 근데 우선은 세무대리인이라는 것 자체는 되게 진입이 쉬워요. 입사하기가 좀 더 낫죠. 근데 그게 어떤 분들한테는 진입이 정말 쉬운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지 또 못하는 곳이 세무대리 업계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보면 신입이라는 자리는 그래도 좀 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본인이 어느 정도 회계 원리 정도 되고 자격증 공부 좀 하고 하면, 나이가 또 좀 적당하다 그러면 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세무 대리인 쪽이에요. 그런데 이제 가장 그 세무 쪽에서 가장 구하기 어려운 그 경력 라인이 있어요. 3년에서 5년 차가 제일 구하기 어려운 경력입니다. 5년 이상, 뭐 7년 이상, 10년 이상이 돼버리면 연봉이 세져요. 지금 신입으로 들어가가지고 최저임금 받는데, 내가 왜 이 급여를 되게 작게 생각을 하느냐면, 그 일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데 시간적으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은 이 업무가 어려우니까 이 업무를 쳐내려면 그 일을 알아야 되는데, 신입들은 아직 그 업무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죠. 반면에 어느 정도 경력이 된 사람들은 신입들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업무 처리를 하게 되겠죠. 뭐 물론 그거에 맞게 업체가 더 많다거나 어려운 업종이 있다거나 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경력이 어느 정도 있으면 전반적인 사이클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업무를 하는데 이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를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낫죠. 근데 처음에 입사해서부터 3년까지가 되게 어려운 게 이거를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3년 정도 됐으면 아예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너무 오랜 시간 상반기 내내 야근을 했다 보니까 그 일 자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그만두고 일반 기업으로 가는 분들이 많죠. 저 역시도 3년차 됐을 때 일반 기업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네. 우선은 뭐가 자괴감이 오냐면 우리가 이제 세무대리인들은 회계 담당자랑 업무를 합니다. 근데 하다 보면 그쪽에 이제 급여대장을 보게 돼요. 보면 괴리감이 많이 느껴지죠. 나랑 비슷한 연차인 것 같은데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있으니 저도 그랬거든요. 저 140만 원 받을 때 상대 거래처 회계 담당자가 200만 원을 받았어요. 연차는 비슷한 것 같고 나이는 제가 더 많고 뭐 그랬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도 세무대리는 그만하고 회계 담당자로 가야 되겠다, 이직을 해야 되겠다 했던 때가 3년차 됐을 때 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그 어떤 시기가 오면 1년차, 3년차, 5년차 이때 됐을 때 이직을 누구나 꿈꾼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시기가 그런 때예요. 왜냐면 3년차 됐을 때는 어느 정도 경력이 좀 몇 년 됐고 결산도 몇 번, 한 두어 번 해봤고 많은 걸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이 정도 하면 난 일반 회사 가서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런데 제가 이제 3년차 됐을 때 이직을 하려다가 하지 못한 거는 아이가 있기는 했지만 그때 나이가 29살 정도 됐는데 그 일반 회사에서 요구하는 게 그건 거예요. 8시 반 이전에 출근. 근데 저는 아이가 있는데 얘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하다 보면 8시 반에 절대 출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그냥 저는 못 갈 것 같다라고 이제 면접도 다 봤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 회사에 있었습니다. 근데 면접 본 게 되게 도움이 됐었어요. 나의 현재 상황이 이렇구나. 나의 현재가 조금 이직을 하기에는 좀 그렇구나라는 것도 알게 됐고 그러면서 그 일을 계속 하게 됐죠. 월급이 되게 적었어요. 0년차부터 만 5년 됐을 때까지 만 5년 됐을 때 월급 200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세금 떼고 나면 뭐 180 얼마 정도 됐겠죠. 근데 그 5년 동안 제가 정말 돈을 많이 모았던 것 같아요. 월급은 적지만 적은 대로 쓰지 않고 많이 모았어요. 그때가 보니까 2011년 뭐 이때니까 저는 저한테 돈을 안 들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아이는 둘이 있고 아이들 키워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저한테 돈을 들이지 않고도 그래도 저금을 가장 많이 했던 때가 입사하고 나서 0년차부터 5년, 만 5년 됐을 때까지가 정말 돈을 많이 모았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둘이 생겼죠. 그러니까 더 이직하기가 힘든 거예요. 이제 30살이 넘었고 얘가 둘이나 있고 아직 갓난애기고 하니까 더 이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차라리 그냥 이거 내 일이니까 계속 했죠. 대신 뭐가 생겼냐면 제가 그때 같이 했던 게 내가 현재 돈은 없지만 부동산 공부를 같이 했었어요. 나 지금 현재 돈 1도 없지만 지금 조금씩 모으고 있잖아 라고 하면서 부동산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그냥 그게 재밌었어요. 그런 카페에서 글들을 보고 내가 지금은 없지만 이런 글들을 읽고 하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밤새서 읽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 돈을 많이 모았다라고 했잖아요. 그 모아 놓으니까 또 공부가 됐잖아요. 부동산 공부가 됐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투자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저는 이제 그때는 제가 살 집, 네. 전세를 살고 있으니까 월세는 살지 않았어요. 근데 전세를 살고 있으니까 내가 살아야 될 집을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만약 제가 세무 공부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집을 살 수 있었을까 싶어요.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계 세무를 하지 않은 많은 분들이
부채를 그냥 빚으로 인식을 많이 하거든요. 내가 이 일을 하기 전에는 부채는 대출은 빚이야, 이렇게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 세무를 내가 직업적으로 하다 보니까 항상 재무제표를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들 있잖아요. 부채도 자산이다. 네, 부채도 자산인 거죠. 왜냐면 자산이 있고, 재무상태표 보면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자본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산은 부채를 포함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념이 딱 명확히 있으니까 대출을 일으키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지렛대라고 하는데 레버리지라고 하죠. 그거를 잘 이용을 했던 것 같아요. 급여는 너무너무 적었어요. 근데 많이 모았어요. 많이 모으고 부동산 공부도 하고 월급을 받으면서 세무 공부도 자연스럽게 되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자산이 있는 거죠. 저는 그때 만약에 3년차 때 만약에 이 일을 관두고 다른 일을 했으면 현재 나의 인생은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왜냐면 그때가 제가 나이가 뭐 3년차 됐을 때니까 20대 때죠. 되게 어리죠. 지금 봐서는 10년 전이네요. 이미 10년 전이네. 그래서 월급은 적었지만 그때는 직업에 대한 미래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월급 받고 저축하고 돈 모아서 그걸로 집을 사야 되겠다. 조금 어린 나이에 그 생각을 해서 실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세무 업무를 했으니까 그걸 직접 실행을 했지, 세무 업무를 하지 않았으면 제가 그거를 실행을 했을까, 못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이 그 비전이라고 하면 저는 그때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이거는 나한테 매달 월급을 주는 잡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월급 잘 들어오면 되지. 그런데 어떠한 계기가 있어서 제가 이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좀 더 넓은 세상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내가 거기에만 있어가지고 너무 작은 것만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거를 이직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좀 더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조금씩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32살 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보면 나이는 훨씬 더 많이 먹었지만, 그때보다 먹었지만 지금이 제가 생각했을 때도 조금 더 어려 보여요. 그때는 32살임에도 불구하고 30대 후반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나에 대한 투자도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또 깨달게 됐죠. 그러면서 생각이 자꾸 바뀌니까 내 생각이 되게 긍정적으로 바뀌었어요. 긍정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좋은 일들이 계속 많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직업이 그냥 단순히 월급만 주는 게 아니라 되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직업이구나 라는 거를 느끼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러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은 직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다만 그거를 제가 오랜 기간 동안 깨닫지 못했던 그 오랜 기간이 있잖아요. 그거는 8년 넘게 그 안에 있었으니까, 그 생각 그 틀 안에 있었으니까 8년이 걸렸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거를 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좀 더 빨리 이게 되게 좋은 직업이구나 라는 거를 몸소 더 빠르게 체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세무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미래에 없어지는 직업 중에 하나가 뭐 세무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이잖아요.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세무 대리인이 없어져요. 근데 내가 이 세무를 배웠어요. 미리 배워놨어요. 그러면 그걸 응용을 해서 다른 직업을 만듭니다. 제가 세무 업무를 하면서 세무 대리인으로만 했다가 다른 직종으로 이직을 해서 일반 기업의 회계팀장을 하다가
지금은 강사를 하고 있죠. 제 나름대로 계속 직업을 바꿔나가고 있어요. 그 직업을 만들어가고 있죠. 그 직업을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 직업에 비전을 불어넣겠다. 그러면은 그 직업은 비전이 있는 직업인 거죠. 이 세무하고 회계 업무는 공부를 계속 꾸준히 해야 되는 업무예요. 왜냐면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그러면 매년 개정세법을 알아야 되고, 개정세법만 알 게 아니라 기존 세법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공부를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쌤들이 끝나고 나서 더 많은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세무대리는 항상 그거를 직업적으로 하니까 더 자연스럽게 노출이 되는 시간이 많지만, 저 같은 경우는 세무대리인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제 스스로 공부를 해서 터득을 더 해서 이제 강사를 하려면 가르쳐 줘야 되니까 더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 세무대리인을 하시는 분들, 회계 담당자이신 분들, 공부는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공부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제가 이제 내년이면 이제 40대인데 20, 30대 때는 그래도 젊으니까, 집도 30대이긴 한데 뭐 30대 초반 때는 젊으니까 이 시간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덧 벌써 내가 40에 가까이 다가오는 거죠. 네. 아마 앞으로 10년은 더 빨리 갈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지금 더 많이 합니다. 이거는 이제 실전에 써먹기 위한 공부들이기 때문에, 뭐 물론 이론을 알아야 실전 공부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갖고 있던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이론에 녹여서 제 스스로 이해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세무 업무가 되게 즐거워요. 즐겁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전반적인 거를 다 알고 있고, 누군가하고 대화를 할 때 내가 알고 있는 거를 누군가한테 알려주는 거, 그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지금은 물론 힘들어요. 우리 학생들, 우리 애들만 봐도 학교 가기 되게 싫어하잖아요. 배우니까 배우러 학교 가는데, 그래서 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다 그러고 가기 싫다 그러고, 애들 다 그렇죠. 뭔가를 처음에 배울 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딱 깨우치고 난 다음에는 쉬워져요. 네. 저는 이제 10년 넘게 걸렸습니다. 이 쉽고 뭐 재밌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할 수 있는 게 10년이 넘었는데, 만약에 5년 전으로만 갔어도, 아니다, 제가 경력 5년차 됐을 때 그때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했더라면 더 좋은 직업을 갖고 있지 않나,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도 저는 늦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계속 공부는 하고 있어요. 이 일이 비전이 있냐 없냐, 그 비전은 여러분이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직업을 만들었듯이 여러분이 직업에 비전을 넣는 겁니다. 네. 지금은 경력이 얼마 안 되신 분들은 까맣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거가 계속 제 유튜브를 보시고 하시다 보면은 이게 살짝씩 이렇게 깨쳐지는 때가 올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일은 분명히 비전이 있는 겁니다. 비전이라고 하면 딱 얘기를 해드릴까요? 뭐 그냥 직업적으로 이 일을 해서 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 우선은 세무대리 하시는 분들이 일반 기업을 가고 싶어 하세요. 그러면 일반 기업 뭐 재경팀에 회계팀장으로 갈 수 있겠죠? 재무팀장으로 갈 수 있겠죠? 네. 좀 더 열심히 하면 CFO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세무대리 업계에서는 내가 이 업무를 계속 했더니 나랑 맞더라. 그러면 세무서 공부도 하셔도 되고, 회계서 공부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컨설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컨설턴트 하고 있는데, 전 지금 이제 만들어 가고 있어요. 저의 컨설턴트를, 그 잡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책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집에 있는 시간도 많고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도 훨씬 더 많아져서 회사를 관둔 거에 대해서 후회가 전혀 없어요. 지금 너무 좋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어서 지금 너무 좋아요. 예. 여러분 경력이 10년이 됐을 때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든지 10년을 하면 전문가가 된다라고 해요. 예. 저도 10년을 하니까 이게 가려졌던 장막 같은 게 확 걷어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본인이 포기하지 않으면 그런 시기가 반드시 올 겁니다. 비전은 여러분이 만드시는 거예요.